단타 매매를 하신다면 영상과 같이 수익 실현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롱 포지션을 진입하고 그러면 보시는 대로 익절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매매법 소개합니다. 오늘은 일본의 주식 전설 BNF의 매매법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름은 코테가와 타카시이며 일명 BNF로 불리고 있습니다. 나이는 78년생 46세로 주식을 1600만원으로 시작해서 1조를 만든 엄청난 고수입니다. 자산은 2015년 기준 8천억이라는 말도 있고 현재 기준 1조라는 말도 있습니다. BNF가 유명해진 계기는 제이컴 사건인데, 이 사건은 증권사 직원이 제이컴 주식을 한 주에 61만엔으로 매도를 하려고 했으나 반대로 1엔에 61만 주 매도를 걸어버렸는데, 이때 BNF가 주가가 급락하는 걸 포착하고 제이컴 주식을 하한가에서 매수한 뒤 고가에 매도하여 16분 만에 한화로 약 200억을 벌어들이는 사건입니다. 이를 계기로 제이컴남으로 불리며 유명해졌습니다. 이후에 BNF에게 자산을 맡기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았으나 모두 거절했으며, 가장 유명한 일화는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이 자산 운영을 맡아달라고 요청했는데 거부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BNF는 처음 공부를 시작할 때 책 한 권만 보고 나서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방송이나 기업 실적은 전혀 참고하지 않았으며 오로지 본인만의 분석으로 매매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한국 코인트레이더의 전설인 원효띠님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역시 BNF도 타고난 천재 트레이더인 것 같습니다. 매매는 처음에 중장기 투자를 했다가 손해가 심해서 그 뒤로 단기 매매로 전향했으며 기술적 분석에만 집중했다고 합니다. 주식과 코인 둘 다 기술적 분석이 적용 가능하기 때문에 코인에 맞게 수정하여 매매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공개된 매매법은 25일 이평선을 통한 이격도 역추세 매매와 볼린저 밴드를 사용한다고 공개된 것이 전부이며, 이 외 다른 매매법은 공개된 것이 없습니다. 25일 이평선 매매법은 비트코인 차트의 과거 차트 3년치를 백테스팅 해봤는데 결과가 안 좋아서 BNF가 자주 사용했던 패턴의 역추세 매매와 볼린저 밴드 위주로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역추세 스윙 매매입니다. 이 매매법의 분석은 최소 1시간봉 이상에서 분석하고 타점을 잡을 때는 15분봉 이하를 보고 잡으시면 됩니다. 지표는 MA 이동평균선 지표를 추가하고 길이를 20일로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이 지표는 설정한 기간의 평균 가격을 나타내주는 지표입니다. BNF 역추세 매매에서 사용할 패턴은 흔히 말하는 쓰리바닥 패턴인데, 하락 추세인 21선 밑에서 직전 저점이 3번 이상 지지받으면 지지받은 직후 캔들에서 롱 포지션을 잡으면 됩니다. 영상과 같이 직전 저점이 세 번째로 지지받은 것이 확인되면 직후 캔들에서 롱 포지션을 잡으시면 됩니다. 손절 라인은 지지 구간보다 조금 더 아래로 잡고, 익절 라인은 스윙 매매의 경우 현재 박스권 저항 라인에서 1차 익절, 이전 박스권의 저항 라인에서 2차 나머지 전량 익절을 기준으로 잡으시면 되고, 만약 단타 매매를 하신다면 현재 박스권 저항 라인에서 전량 익절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영상과 같이 수익 실현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숏 포지션 매도의 경우에는 차트 오른쪽에 마우스 오른쪽을 눌러 인버트 스케일을 눌러서 리버스로 돌려서 똑같은 패턴에서 타점을 잡으시면 됩니다. 실제로 쓰리바닥 패턴에서 말하는 저점 지지선은 3개가 완벽하게 일자로 되는 경우는 거의 보기 힘듭니다. 어느 정도 본인만의 기준으로 유동적으로 저점 기준을 잡아야 합니다. 만약 본인만의 기준으로 저점을 잡는 게 어렵다면 엘리어트 파동의 개념을 먼저 공부하고 진행하기를 추천하며, 기본 개념 정도만 알고 진행해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빠른 시일 내에 바로 엘리어트 파동 내용과 지지, 저항 같은 추세선을 긋는 방법에 대한 영상을 업로드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볼린저 밴드를 활용한 단타 매매입니다. 볼린저 밴드 단타 매매의 경우 1시간 이하의 타임프레임을 참고하셔야 하며, 개인적으로 15분봉을 추천하고 더 낮은 프레임은 취향껏 사용하시면 됩니다. 지표는 볼린저 밴드 지표를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볼린저 밴드 가운데선은 이평선인데 방금 역추세에서 설명한 선과 똑같은 21선입니다. 위와 아래에 보이는 선은 캔들이 중심선에서 멀어지는 정도를 위아래 밴드로 나타내주는 지표입니다. 볼린저 밴드는 존 볼린저라는 사람이 만든 지표입니다. 이 지표의 가장 큰 특징은 95%의 확률로 볼린저 밴드 안에 캔들이 위치한다는 건데,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캔들이 밴드를 이탈하더라도 95% 확률로 평균 회귀 이론에 의해 다시 회귀한다는 말입니다.
주가는 기본적으로 밴드가 좁아지는 수렴과 밴드가 넓어지는 발산을 반복하는데, 이 지표는 박스권 매매와 횡보장 단타 매매에서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볼린저 밴드 안에 들어오지 않는 5%는 변동성이 엄청나게 커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스탑로스를 특히 잘 사용하셔야 합니다. 항상 밴드를 보면서 변동성이 큰 확장 구간인지 횡보하는 수축 구간인지를 먼저 파악하셔야 합니다. 횡보장으로 전환됨을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은 밴드의 끝부분을 주목하고, 밴드가 닫히면 수렴이 다시 시작될 수 있는 신호로 보고, 최종적으로 수렴이 시작됐다고 판단될 때 포지션 진입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영상처럼 밴드 끝부분을 보고 횡보 구간이 파악되었다면 횡보 구간 밴드 내에서만 매매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캔들이 상단 라인을 터치하면 바로 숏 포지션을 진입하고, 손절가를 밴드 라인보다 살짝 위쪽으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익절은 하단 라인 또는 중심선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반대로 하단 라인을 터치하면 바로 롱 포지션을 진입하고, 손절가를 밴드 라인보다 살짝 아래로 잡고, 익절은 상단 라인 또는 중심선으로 취향에 따라 잡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보시는 대로 익절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이 매매는 횡보장에서만 신뢰성이 높은 매매법으로 횡보가 끝날 것 같다면 매매를 멈추셔야 됩니다. 횡보가 끝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인데, 한 가지는 볼린저 밴드 끝부분이 바깥으로 벌어져서 밴드가 확장할 것 같이 보인다면 횡보가 끝날 수도 있습니다. 초반에 잠깐 벌어진다고 해서 무조건 횡보가 끝나는 건 아니지만 결국 확률 싸움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리스크가 생긴다면 굳이 시도하지 않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른 한 가지는 고점은 낮아지고 저점은 높아지며 거래량이 줄어드는 삼각 수렴 구간이 나타난다면 횡보장이 끝나고 큰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포지션이 없는 상태라면 대기하고, 포지션이 있다면 반익절 후에 추세 방향이 정해지면 해당 포지션을 홀딩 또는 정리하는 전략도 나쁘지 않습니다. 수렴 이후에는 발산이 반드시 발생하기 때문에 언제 발산해도 이상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횡보가 끝나는 구간이 어디일지를 집중해서 봐주셔야 합니다. 다음은 BNF의 원칙입니다. BNF는 자기가 원하는 가격대에서만 분할로 매수했으며 하루에 전체 계좌 1%의 수익으로 만족하고 수익을 누적시키는 복리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는 원유띠님과 매우 비슷한 생각인 것 같습니다. 수익을 낼수록 비중과 리스크 조절을 항상 고민하고 수익보다 손실 날 확률과 손실률을 먼저 계산한다고 합니다.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매매는 본인만의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진행해야 하며, 매매법들은 모두 참고 지표로만 활용하여 직접 백테스팅을 거친 후 본인에게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세상에 절대 100% 완벽한 지표와 매매법은 없습니다. 본인의 지식과 원칙에 하나씩 더해가며 확률을 높여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BNF의 매매법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대리였습니다. 무료 공부방 입장은 댓글 확인 부탁드립니다. 매일 유익한 코인 시황과 매매법을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지친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